자, 위대한 출가에 보면 부처님은 이제 이 위대한 종교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께서는 이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나는 오늘부터 내가 깨달았으니까 이 깨달음 진리를 가지고 내가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내가 만들어서 이제 나는 교주야라고 당신이 하진 않았어요. 당신 그런 적이 없지.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불교를 창시한 건 맞죠. 이분 때문에 불교가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는 살았죠. 성은 고따마, 이름은 시달타 또는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은 시타르타, 소설 시타르타 이렇게 나오죠. 외국 이름이니까 뭐 나라마다 그 발음이 다르죠. 시타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분의 아버지는 수토다나라고 하고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정반왕이라고 그래요. 현재 네팔 국경 지역 근처에 카필라와투 또는 카필라바투라고도 그래요. 카필라와투의 무슨 족이라고요? 샤카족. 여기서 이제 석가모니라는 이름이 나오죠. 샤카족의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는 고따마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고따마 수토다나라고 부른다. 아버지의 성도 고따마가 되겠죠. 고따마 수토다나. 그의 왕비는 이웃 꼴리아족의 공주인데 이름이 이 꼴리아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명 어려서 배울 때는 이거 외국 말이니까 자 따라하십니다. 코살라가 이제 꼴리아라 하는데 이게 코살라라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코살라국의 우리 부처님 엄마는 공주였어요. 그 두 분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꽃다마 수토다나에게 시집을 간 거지. 서기 623년 5월 보름날 봄철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624년에서 544년 이제 표준이 돼 있는데 이제 맞는 말이죠. 5월 보름날 봄철에 우리는 이제 4월 초파일 날 태어났다고 돼 있죠.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이쪽에서는 그 5월 보름으로 계산하는 거죠. 우리는 4월 초파일 음력으로 따져가지고 4월 초파일 그랬는데 그때 마하마야 왕비는 당시 풍습에 따라 아기를 낳기 위해서 성대하게 꾸민 마차를 타고 카필라바투를 떠나 친정인 어디로 갔다고요? 데하다하로 간다 이거죠. 근데 하지만 여행은 중도에 끝나버렸다. 왕비는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눈빈이 동산에 오늘날 인도 4대 성지를 가면 반드시 포함되는 게 눈빈대예요. 부처님 탄생지 눈빈대이, 부처님 성도지,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이죠. 붓다가야, 그 다음에 붓다가야라 합니다. 또 제 최초로 설법하신 곳 사르나트, 그 옆에 가로치고 녹야원 해놓으면 돼요. 녹야원, 사슴 녹자, 들야자, 상경원 할 때 동산원자,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이란 뜻이에요. 공원. 사르나트라는 뜻이 사슴이 뛰어노는 공원이란 뜻이에요. 됐죠? 사르나트. 두 번째는 이제 성도 하신 곳은 붓다가야.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돌아가신 곳은 열반하신 곳 해놓고, 쿠시나가라. 가로치고, 사라쌍수 또는 사라쌍수 해도 되고, 모래사자, 사라쌍수. 쿠시나가라라는 뜻이 사라쌍수라는 뜻이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두 그루의 큰 측백나무 같은, 전나무 같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사이에서 당신을 눕혀놓으라 하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쿠시나가라는 지역에 사라쌍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라쌍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가신 그 지역이 성안동인 것처럼
쿠시나가라라는 지역에서 돌아가셨다. 부처님 성도지, 부처님 초전 법륜지. 그러니까 최초 설법을 불교 한문으로 초전 법륜 그래요. 가로치고 써놓으시면 좋아요. 초전 법륜, 초전. 네, 저를 보세요. 그 처음이란 뜻 초자에 저는 바퀴 구를 전자에 바퀴 전자 초전. 불교에서는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누가 설교를 하든 설법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하면 그것을 인도식의 표현이에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라고 해요. 그 진리의 수레바퀴를 바퀴 윤자를 써서 뭐라 하느냐? 법. 이때 법은 진리예요. 법륜 그래요. 진리의 수레바퀴. 됐죠? 그래서 최초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린 곳이니까 그게 한문으로는 초전법륜, 초전법륜이 되는 거예요. 최초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초전법륜, 땅지자 초전법륜지 그래요. 초전법륜지가 어디라고요? 사르나트. 가로치고 녹야원. 녹야원의 뜻은 사슴이 뛰어노는 공원, 동산. 그 다음에 열반하신 곳은 쿠시나가라. 더 좀 자세히 말하면 쿠시나가라의 사라쌍수라는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 하죠. 돌아가신 지명을 쓰라고 여러분 포교사 시험 보러 갔을 때 부처님 열반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쓰면 부처님 돌아가신 그 지명을 쓰라 그러면 쿠시나가라를 써야 되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 어떤 장소였냐면 그냥 100점 맞으려면 쿠시나가라 쓰고 가로치고 사라쌍수. 그래서 그 후 오랫동안 잊혀오던 눈빈이 동산은 저명한 고고학자 커밍엄 장군에 의해서 다시 발굴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쯤 확인됨으로써 눈빈이의 전설이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되었다 이 된 거예요. 1834년 우리나라 조선 후기죠. 1854년까지 마니칼라, 사르나트, 산치, 비슬라 등의 유적지 발굴을 통하여 불교 역사의 재발견을 이루었다. 인도 사람은 우리가 어려서 배울 때 기록이 없는 역사랍니다. 인도 사람들은 기록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즘 말로 DNA라 해야 되나? 다 머리가 비상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사후에도 50년, 100년까지도 어지간한 이따만한 책은 다 산문 형식이 아니고 노래나 시 형식으로 쓰여진 것을 운문이라 하죠. 그 운문을 소설 형식으로 막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번잡하게 길게 살을 붙여서 써놓은 글을 이제 산문이라 하는데 오늘날 모든 팔만대장경은 자 따라하세요. 팔만대장경은 산문 형식의 글이다. 근데 오늘날 이 산문 형식의 팔만대장경 그 이전의 초기 불교 경전들은 산문 형식이 아니고 운문 형식으로 노래 가사말처럼 시처럼 외우기 쉽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석가모니가 진짜인데도 기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커밍엄 장군이라든지 등등등에 의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발굴하고 발견하고 이것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오늘날 인도 사람들에게 지금 모든 게 객관적으로 이 증거가 없으면 안 믿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 인도 역사학계에도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학계에도 이 사람의 그 연구 성과가 굉장하다는 거죠. 왕자로 태어난 지 닷새 되던 날 왕은 8명의 현자를 청하여 아기 이름을 짓고 또 왕자의 앞날을 점쳐 달라고 부탁했다. 현자들은 왕자에게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란 뜻으로 실달타로 이름을 지어줬다. 그 바라문들은 심사숙고한 후 7명은 두 손가락을 펴 보이면서 말했다. 읽습니다. 시작. 오 왕이시여,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온 세상의 통치자인 저를 성왕이 되어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세속을 떠나 출가한다면 왕자님은 세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 되어 인류를 무시해서 보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가 출가한다면 될 것이며 출가 수행자가 안 된다면 요즘 말로 하면 세계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또 인도식 표현으로 이것을 그 지구 대통령인데 한문식으로는 전륜성왕 그래요. 전륜. 여기도 역시 법륜처럼 또 굴릴 전자가 들어가요. 전륜성왕. 그야말로 법륜을 진리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그 세계 통일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현명하고 젊은 꼰다냐마는 왕자를 바라본 후 오직 한 손가락만 들어 보이면서 말했다. 오 왕이시여, 이 왕자는 언젠가는 진리를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죠. 이 꼰다냐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아시타 선인이라는 사람인데, 인도식 표현으로는 꼰다냐라고 그래요. 근데 7명은 다, 8명 중에 7명은, 아마 이 세상을 통일하는 통일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단서조항, 만약 출가를 한다면 위대한 성자가 된다고 했고, 마지막 꼰다냐 아시타 선인만은 무조건 이분은 출가한다. 통일 대통령 그런 거 관심 없고, 이분은 오로지 출가해서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성자가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토다나 왕이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근데 출가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출가를 못하도록 그 0.1초라도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덥다 하면 덥다 하기 전에 에어컨 시설이 없는데도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다 만들어주고, 그걸 삼시전이라 그래요. 봄에 맞는 건물, 겨울에 맞는 건물, 더위에 맞는 건물을 따로 다 이렇게 아주 멋진 최고의 왕이니까 그 당시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삼시전, 삼시라는 게 우리는 사시사철이죠. 근데 인도는 삼시밖에 없으니까 봄, 겨울, 여름 정도, 가을은 그냥 묻어가는 거니까 여름하고 가을이 묻어가니까 그냥 삼시전인 거야. 봄, 겨울, 여름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나홀라 태자가 엉뚱한 생각, 출가한다 했잖아, 그죠? 출가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늘 행복 만땅만 하게끔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다 이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